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속에서는 어떤 핵심 인사이트가 숨어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분 나오셨습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운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아니, 해운 쪽에 지수들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주목받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요즘 업황 자체가 어때요? 네, 사실 업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CF라든지 BDI 이런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기대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기대라는 게 올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좋다라는 정도로는 확실히 최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면면들을 뜯어보면은 탱커 운임 같은 경우에도 8월 이후로 보면은 리오프닝 이후 최고치 경신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었고요. SCFI 역시 최근 2주간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 앞단에서 한 달간 사이에 좀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해운 산업이 계속해서 좀 저력이 남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의 이 업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았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운송 업종의 이게 전반적인 사실 고질적인 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통 산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 개선은 어디까지나 이런 투자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특히 최근처럼 이런 미래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 강할 때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러티브가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증가 전망 그래프만 보더라도 사실 역성장 봤었다가 이제 소폭 증가 전환하는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저평가를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각 변화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운송도 그렇지만 이제 해운 안에서 봤었을 때 예. 기존의 컨테이너와 벌크 이런 레거시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실 앞으로도 좀 여기에서 큰 주가 모멘텀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신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국적 성사들이 이런 레거시 이외에 이제 스페셜티 영역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스페셜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를 해상으로 운반하게 되는 PCC 이 시장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요즘 이제 LNG 관련돼서 시장 관심들 높으신데 실제로 이 LNG를 운반하는 영역 역시도 스페셜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 거래 물꼬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마진이 기본적으로 10% 이상 그리고 수요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운 안에서 이런 컨테이너 벌크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영역까지도 함께 챙겨보자라는 판단입니다. 스페셜티 관련해서 볼 만한 기업은 뭔가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확실히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를 추천드리고 예. 있고요. PCC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들이 7천여, 8천여 척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운반하고 있는 이런 PCC 선대 규모는 700여 척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완성차 이런 전방산업 화주들 역시도 상대적으로 조금 한정적인 구조인데 그 안에서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 유일하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선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지금 스페셜티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구조적 성장 그리고 가장 지금 운송 업종 내에서는 주주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당 매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송 전체, 해운 포함해서 운송 섹터 전체에서 탑픽은 현대 글로비스로 보고 계시고요. 지난번이랑 뭐 크게 변동은 없네요. 그 실적이 궁금한데 내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경신할 거라고 보셨더라고요. 실적의 그 근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올해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역시도 무난하게 증가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대외적인 외부 환경이 도와줬다라든지 아니면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자 물류 대표적인 업체다 보니까 현대차그룹 캡티브 마켓에서 뭔가 밀어준 건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성차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이제 관세 인상 불확실성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비계열 물량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린 이런 스페셜티, PCC 쪽에서 마진을 계속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해운이라든지 종합 물류, 특히 자동차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물류 시장에서 글로비스가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여전히 매크로적인 경기 환경 전망하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비스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를 운반하는 또 이제 현대차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여력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힌트가 나왔는데 배당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배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나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올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 자체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주당 배당금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여름에 이제 약속했었던 배당 규모보다 오히려 좀 소폭 상회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실적이 너무 좋아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왜요? 이제 올해 50% 증가했기 때문에 네. 내년도도 순이익이 그 정도로 증가할 거냐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이런 부담 감안하면은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배당 성향을 올려줄 차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기준 자체가 이제 순이익의 25%, 최소 25%를 주주분들한테 환원하는 이걸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최소 미니멈 기준에 계속해서 묶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로비스에 이제 여러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캐펙스 투자가 제한적인 부분들도 이런 현금 여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뭐 35% 이상 배당을 더 늘리더라도 지금 전혀 재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순이익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배당 성향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더 주목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이 올해의 여름부터 주가에 반영이 돼서 고점 대비로는 연초보다 한 68%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는 배당 모멘텀까지 예상을 한다면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는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더 부여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주가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 운송 업종 내에서의 최선 우주를 1년 넘게 바꾸지 않은 게 정말 처음이거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꾸준히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주가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부담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글로비스는 여전히 이제 해외 전문 물류업체 대비 계속 저평가 받고 있고요. 과거 대비로도 사실 30% 이상 또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을 더 높여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운송 업종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1년 사이에 가장 주가 많이 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살 사람들 많이 사지 않았을까, 차익 실현 매물 이런 식의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대 글로비스는 사실상 운송 업종 내에서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자동차 훨씬 더 큰 섹터인 자동차 업종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대안으로서 찾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뭐 외국인부터 해서 자동차 섹터 내에 수급들이 새로 들어오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년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30% 이상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 글로비스 관련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HMM 커버를 해주시는데 그 실적은 사실 서프라이즈를 내더니 3분기의 이익이 79.7%나 감소했습니다. 관세 충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관세 때문에 컨테이너 업황 자체가 좀 둔화된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홍해 사태 이런 좀 이제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되는 이런 병목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기저 부담도 높았었던 시기이기는 합니다.
돌아가야 그래서- 돼서 운임 부담이 좀 더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가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숫자이기는 할 텐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 과잉이라든지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 이런 리스크들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감익 추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H&M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더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H&M을 포함한 이제 해운 업종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H&M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컨테이너 벌크 어떻게 보면 좀 10년 전부터 계속 봐왔었던 전통적인 레거시 부분은 네. 주가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운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갑자기 이번 주에도 운임이 반등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증시 전반적인 수급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은 해운 내에서 이런 레거시 운임 지수만으로 뭔가 새로운 포인트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대신 저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해운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질 만한 내러티브로는 오히려 정부가 지금 해운 강국 재건 이런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국적 선사들을 지금 굉장히 지원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은 과거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이런 기회는 정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 부분에서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워낙 이제 물동량이라는 것은 경기의 영향이라던가 그 섹터의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도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만 이제 내러티브 관점에서 정책적인 모멘텀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해운 업종에 대한 포인트는 중립 정도의 투자 의견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